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하실 수 있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사무실입니다. 네네. 요번 전당대회 있는 거 아시죠? 네네. 8월 17일 날, 꼭, 김민석님 좀 부탁드린다고, 투표 좀 꼭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사무실이요. 이해신이요? 네네, 이해식 사무실. 네. 이거 지금 해당행위 아니에요? 네? 지금 김민석 찍으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김민석 찍으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이거 해당행위 아니에요? 이 DB 네. 공유 어디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지금 DB 받아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냐고요. 지역구에서 이거 지금 중앙위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이해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해당행위 하는 거잖아요. 이 당규 위반 몰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거기 엑셀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중앙위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되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사례 1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혼자 지금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시끄러운 전화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이게 심각하냐면 당원 DB 이분이 당원이거든요. 저희한테 제보한 분이 당원인데 강동을 지역 당원이에요. 당원 DB를 가지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당원 DB는 예를 들면 정말 양보한다면 투표 참여해 주세요라고 문자나 이런 거는 보낼 수 있죠. 그건 투표 동료 행위는. 근데 DB를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군지를 막 이분이 5번을 통화를 해요. 다양한 데를. 지금 제가 녹취본은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다 봤는데 전화하니까 이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거든요. 이분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전화한 당사자가 물으니까 그냥 그 사무실 왔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당원이다. 당원이 그냥 전화한 거다. 그러면 그 아무도 모르는 직원도 아닌 자원봉사자 온 사람한테 DB를 줍니까? 당원 DB를? 당원 관리, DB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명백하게 이거는 당규 위반이고 정보 보호에도 저촉되는 행위이고 첫째. 말이 안 되고 DB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막 따졌더니 사무차장이라는 분이 나타나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사무차장이 자기가 잠깐 빈 사이에 뭐 누가 전화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던데 말이 안 되죠. DB를 그러면 막 줍니까? 당원 DB 갖고 조직적으로 전화 작업한 거예요. 사례 2도 저희가 아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똑같이 전화 온 거예요. 다른 목소리로. 다른 전화번호예요.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DB 어디서 났냐? 막 따지니까 처음에는 뭐 지인이 그냥 알고 있는 DB에 계속 따지니까 이분이 당원이 계속 따지니까 제공 뭐 그 당원 DB 담당했던 사무차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옆에서 저는 한 모양이다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고하겠다고 서울시당에 이렇게 나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꼬리를 내렸어요. 다른 분이 사무차장이 이거 신고하겠다 시당에 녹취본 다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과연 이 직원들의 일탈행위일까? 거기 사무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김민석 찍으라고 사무차장 그 얘기에 투표 동료라고 전화했는데 특정 후보를 김민석을 찍으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과연 그랬을까? 아니 투표 동료 하라고 하면 옆에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만 하지 어떤 후보 김민석을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 위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그걸 합니까? 의원은 몰랐을까요? 의원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해식 의원 이거 답변해야 돼요.
전 너무 의심스러운 게 그 황명선 최고가 그 최고의 보좌관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심지어 날짜까지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일일 체크를 할 것처럼 생긴 그 엑셀 파일로 그 시도원들한테 계속 통화했냐 문자했냐 그 건수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혹시 이 엑셀 파일이 지역위원장들한테 혹시 다 가 있는 건가? 이게 단순히 논산계룡 금산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닌 건가? 혹시 이 파일을 누군가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들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비례였다 보니까 지역이 없어서 당원 명부 같은 게 없었는데, 제가 다른 보좌관님들께 듣기로는 이 당원 명부를 시도당에서 지역위원장한테 줄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게 뭐 공개가 됐을 때 당연하죠. 엄청난 처벌이에요. 굉장한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없어요.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던 거야, DB가 막 출력해서. 근데 그리고 선거철 항상 사건 사고의 원인이 명부가 이게 지금 유출이 됐냐 안 됐냐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전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황명선 사례고, 슈퍼챗 올려보세요. 아까 어떤 분이 직접 받았대, 그 전화를. 앞에 올려보세요. 잠깐만. 앞에 더. 나는 지금 너무 제가 아까 충격적인데요. 봤어. 그러니까. 그 위에 여기 잠깐만. 유경진 님이 강동 권리당합니다. 제가 앞에 모두의 강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해식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리당합니다. 녹취 있으시대요. 어제 노골적인 특정 후보 지지 요청 전화 받았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녹취 있으니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고요. 그 서울시당에 신고도 하시고. 이게 의원실에서 어떤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당원당규상? 안 되지. 시의원, 구의원은요? 시의원 구현은 모르겠네. 근데 그 DB를 어디서 났냐 이거야. 일단은 내가 선거운동 하더라도 그 하나씩 DB를 어떻게 정리를 구해. 좀 해보면은 일단 그 당원 명부라는 거를 뭔가 지금 지역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보고서 전화를 여러 명이 나눠서 돌리는 듯한 돌렸다는 정황이 거예요. 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참 벌써 몇 년 됐네요. 강북을에 출마했을 때 경선 이겨서 그러면 이제 지역을 거기서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앙당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명부를 주는데 필요하니까 주는데 굉장히 정말 신신당부를 하면서 거기 비밀번호 다 걸고 굉장한 보안 문서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폐기를 한 건데, 그래서 당원 명부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 지역에 이제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부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기밀 문서예요. 그렇죠. 옛날 통진당 사태 때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그때 당원 명부를 법원에서든 수사기관에서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지키려고 다 가서 건물에 들어눕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예요. 근데 이게 선거 목적으로 어떠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목적으로 이게 무슨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도 아닌 사람한테 정말 지극히 정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 엑셀 형태로 여러 명이 나눠서 갖고 있다. 갖고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여러 소리가 사실이면 들리거든 주변에서. 네. 아까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네네. 미리. 이거는 들리거든. 정말 해당 행위예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왜 당원당규 문제 잡냐면 위반이에요. 이게 개인과 개인의 DB 문제 첫째. 개인과 개인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의원실을 밝히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기 이해식 의원실입니다. 강동 사무실입니다. 밝히고 얘기해. 그거는 우리 의원이 이 사람을 지지하니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강압은 아니지만 유도하는 지지를 유도하는 김민석을 지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겠어요? 당원들이 받으면 아 우리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이구나. 의원실 명의라고 밝히고 하거든. 내가 아무 그냥 당원인데 저는 선생님 김민석 후보가 좋아요. 김민석 후보 찍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DB 문제만 남잖아. 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의원실의 권위를 실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DB 문제 첫째. 의원실을 힘을 실어서 하는 행위. 이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야. 알바로 썼나? 진짜 자원봉사자인가? 당원들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이 문자를 보낸 주체, 이 문자를 보낸 주체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이 지역에 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위원장이고요.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문자를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너희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고 단체 문자 발송할게. 사실상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요거를 하나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자 SNS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SNS 처음에 그 계정을 대표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대문에 걸려있는 뭐 어떤 짤, 뭐 웹자보, 어떤 뭐 사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 시의원 SNS의 간판, 이 프로필의 이 간판 사진을 김민석을 지지하는 짤이나 이미지로 바꿔라. 요거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뭐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이겠죠.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제 다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돌릴 당원들 중에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을 선발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계속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어떤 이미지, 웹자보, 뭐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산돼서 대량으로 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SNS 상에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시의원들이 좀 알아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총 4가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도와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4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시의원은 여기에 이제 협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요. 알아보니까 이런 요구를 받은 시의원들이 몇 명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직접 파악한 건 아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시의원이나 그 지역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의원 한 명은 지금 뭐 등장하는 사람은 확인을 했고요. 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의원 말고 저희가 확인한 지금 등장한 시의원 말고도 약 3명 정도 지금 확인되는 사람이 3명 정도가 역시나 이런 식의 자신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단체 문자가 발송됐고 여기 인포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시의원 성향에 따라서 혹은 또 이런 걸 항의하려면 또 담대하고 깡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척하는 시의원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그냥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의원마다 좀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 취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또 상대방 측의 입장, 반론을 듣기 위해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인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의원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서울시 지역 권리당원들한테 이렇게 발송이 됐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예,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좀 다시 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뭐 비서관님이신지 뭐 보좌관님이신지 성함이랑. 네, 지역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 뭐 그러면은 제가 누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지역위원회에서요. 네, 이 번호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위원회에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 국회의원실 보좌진일 텐데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끝까지. 지역위원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서 국회의원실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을 했는지 뭐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 혹은 이 국회의원 측의 입장, 설명, 뭐 팩트가 맞는지 이런 입장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도 매우 이상합니다. 앞에 통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시의원이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좀 항의를 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알렸다. 이 정도는 본인이 그 권리당원에게 설명을 하죠. 요것과 관련해서도 취재를 통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최초에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설명을 했더니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 여기다가 뭐 문의하거나 뭐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설명해봐라. 어떤 다른 부서, 민주당 안에 다른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쪽에다가 설명을 했더니 그 부서의 답변은 또 이번 전당대회 경선과 관련한 문제점은 그 경선에 참여하는 당사자나 그 의원실, 그 경선 관계자들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런 답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 측에서는 이거를 좀 민주당에 좀 중앙당에 알려서 뭐 좀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바로잡을 수 있는 혹은 뭐 제대로 된 상황이라도 이제 뭐 중앙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더라. 우리는 설명하려고 했으나 듣는 쪽에서 좀 시큰둥하더라. 그리고 자기들 담당은 아니라고 하더라. 라는 뭐 상황을 좀 취재해서 전해 들었습니다.